웃으세요. 케이스. 예, 여행이 미래다. 여행은 답이다. 여행이 답입니까? 매주 저희가 퀴즈를 하는 것 같아요. 답이다. 답이 맞습니다. 네. 예. 자, 조금 어려운 얘기 들어갈까요? 피스포트. 네, 이 피스포트라는 걸 설명하려면 참 사실 힘듭니다. 저희가 30년 해외여행이 돼서 30년인데 그렇습니다. 저희 여행사들이 고민하는 거는 이 관광객, 여행객들이 여행을 그냥 일탈로만 생각하니까 그게 좀 저희들로서는 좀 어려운 얘기고요. 이번 기회에 이 피스포트라는 건 사실은 그 평화라는 NGO 단체가 운영하는 국제적인 활동, 그러니까 지구를 돌면서 여러 가지 환경이나 평화나 국제관계라든가 이런 거를 공부하는 그런 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피스보트라는 거는 그냥 크루즈라고 그래서 저녁마다 뭐 파티하고 춤추고 놀고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청소년들에게는 앞으로 미래를 그 결정할 수 있는 어떤 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리타이어 하신 60대 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을 네. 다시 한번 되짚어서 왜곡되어 있던 세계관이라든가 자기의 미래관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정리하는 그런 아주 좋은 기회로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설명하기가. 제가 좀 정리할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전쟁 전범. 예. 다시 얘기하면 일본과 독일이 네. 인류를 향해서 예. 여행 상품을 만들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피스포트죠. 예, 피스포트죠. 비록 그 전쟁을 일으킨 일본국이라 할지라도 예, 오히려 우리가 만일에 분단 국가가 세계 평화를 위한 문화상품을 만든다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글쎄요, 저희 이 동기가 네. 그 전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에 일본이 지고 나서 그 일본의 젊은이들이 그렇습니다. 도대체 전 세계 사람들이 일본을 어떻게 알고 있으며 또 자기네들이 일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려야 될까 하는 그런 목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외유를 시작한 게 바로 이제 피스보트라고 그렇습니다. 합니다. 제가 이제 저는 뭐 이쪽 공부를 했으니까 네. 개념 분석을 해보면 정말 그 가슴이 아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작품답게 특히 저 교장 선생님, 우리 저쪽 우리 청소년 하고 있는 지구 여행하고 같이 손을 잡아서 우리 청소년들이 세계 일주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이제 청소년 시대부터 네. 여행이 단순히 이제 사이트싱 보고 즐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체험하고 교육 이제 공부하고 하는 거로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상품들이 피스보트 같은 상품들이 뭐 전쟁에 대한 어떤 평화 이런 내용도 있지만 저 환경이나 또 그런 문제 소위 이제 우리가 사회적으로 민감하게 그 얘기하는 거 어떤 이슈들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꼭 체험해 봐야 되고 특히 이제 청소년층에 많이 권장을 하죠. 일본에서만도 그렇죠. 청소년들 많이 근데 보내요. 아쉽게 티오가 30석밖에 없다면요? 우리가 받은 12월 26일은 네. 이제 30석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요번에 저희가 그 강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런 인문학적인 또 청소년에 대한 교육의 여행을 얘기를 하면서 여러 단체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구학교도 예, 나오고 예, 또 이런 예. 이게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혹시 이런 이 TV를 보시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단체가 계시다 그러면 그런 단체들도 많이 모여서 공동 사업으로 좀 같이 이런 거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스타트하죠? 네. 예, 예. 자, 그 요번 주 지금 강 교장님이 홈쇼핑 이대로 좋은가? 이런 말씀. 그렇죠. 네.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얘기입니다. 네. 물론 소비자 입장에선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으니까 참 뭐 좋다고도 할 수 있지만 네. 또 여행이라는 건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반드시 저렴하다고 좋은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면은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되는 거거든요.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 홈쇼핑 구조에서 가장 큰 대가를 치르는 게 누구냐면 여행업을 운영하고 있는 업자들이에요. 여행업체들. 업자들이 병들고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예. 근데 지금 이걸 진행해서 가장 이득을 보고 있는 거는 홈쇼핑 업체들이죠. 네. 홈쇼핑 채널을 가진 업체들인데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저가 위주의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방금 전에도 피스보트를 얘기했지만 이제는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나 문화나 소득 수준으로 볼 때
이렇게 저가 여행 위주로 해서 만들어진 상품은 더 이상 시장을 발전시킬 만한 이 요소가 좀 위축되죠. 많이 위축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왜 여행업자들이 힘드냐면은 일단 이제 그 시간을 사서 이제 운행을 해야 되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뭐 5천만 원에서부터 6,500만 원까지 지출을 하고 그거 외에도 모객된 인원 1인당 거의 한 9% 정도 커미션을 그 홈쇼핑 업체에다 드리고 있는데 제가 그런 업체라면 저는 안 해요. 그 비용 부담을 끝내는 누가 하냐면은 소비자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대가를 소비자들이 치르게 돼 있거든요. 네. 뭐 조금 어폐가 있는지 모르지만 갑질입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홈쇼핑 업체 입장에서. 그렇다고 해서 어떤 한 업체가 했는데 경쟁 업체들 입장에서는 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H사가 성격을 좀 달리하면 이제 공정거래에 대한 것도 아니죠. 네,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니고. 예. 법적, 어차피 이제 제도적 문제가 아니다 이런 거죠. 이 여행사 입장에서 필요해서 하는 건데 과연 여행사 입장에서 필요해서 한다 해서 그게 그 이득이 소비자한테까지 다 가느냐 하는 게 구조적인 따져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홈쇼핑 이대로 좋은 거는 우리가 계속 물고 늘어져야 되겠네요. 지켜봐야 됩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예. 원하는 대안이 있습니까? 글쎄 이제 그 대형 그 패키지 회사 소위 얘기하는 뭐 H사, M사 등 그런 패키지 회사들 위주로 해서 그 자체 좀 변화돼야 되는 그 필요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우리도 이제 IMF 이전에 뭐 CF랑스라든지 오늘이라든지 그 대형 업체들이 일순간에 다 IMF 때 부도가 났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업체들이 그 마케팅 구조가 대부분 100% 다 신문 광고에 의지했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동종 업계에서 그 경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요금 가지고 경쟁을 했고 그 요금 가지고 경쟁하는데 어떤 사회적 이슈가 들어오게 되면 결국 손해는 소비자들이 보게 돼 있는 거죠. 자, 조금 담론으로 이거 재밌는 이게 어려운 얘기인데 300인 이상 근로시간 단축 문제가 지금 네, 그렇죠. 지금 이제 그 사회적으로 큰 그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렇습니다.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근로자들의 그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겠지만, 네. 그 근로시간 단축하고 여행업을 하시는 분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인가가 이제 좀 생각해 봤어요. 네. 그렇잖아요. 일단 이제 이 여행 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 여행 상품에 대한 이제 구매하시는 소비자분들인데, 사실은 그분들도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근로시간 단축이 갖고 오는 가장 큰 데미지 중에 하나가 임금 축소라는 부분이 있죠. 역설적이네요. 예, 임금 축소. 임금 축소라는 부분이 있는데 축소된 연봉 하에서 내가 여행을 갈 만큼 여유가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가 되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생각할 땐 우리나라에서 초등학교부터 이제 대학 다닐 때까지 또 사회생활 할 때까지 정말 열심히 배우는 것 중에 하나는 일하는 건 배웠어요. 그렇죠. 일하는 연습은 근데 쉬는 거를 못 배웠어요. 어떻게 하면 내 자신을 그렇습니다. 쉬게 할 수 있나. 그래서 소위 얘기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단어가 스테이케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집에서 그냥 푹 쉰다. 그 집에서 푹 쉬는 게 사실은 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지 어떤 가정적인 문제도 있고, 사실 그냥 이게 그 킬링 타임 하는 것 정도인데 그게 과연 휴식이냐 하는 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긍정적인 면은 있다고 봐요, 여행업 쪽에. 근데 예전에 2004년도에 주 5일 근무제를 시행할 때도 굉장히 우려사항이 많았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안착이 돼서 잘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상당 기간 진통이 있겠지만 어쨌든 근데 요번하고 틀린 게 뭐냐면은 시간을 나눠서 한 달 기간으로 시간을 나눠서 봤을 때 주 5일 근무제는 사용자 입장에서 4시간 줄어드는 거였었어요. 근데 요번에 16시간이 줄어들어요. 이건 굉장히 크게 이제 다가올 부분 중에 하나인데 어쨌든 뭐 7월 1일부터 법적으로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서는 무조건 시행하게 돼 있고 유예 기간이 이게 점차 시행하는 기간이 5년 정도 거쳐서 이제 안착이 될 것 같은데 그 안에 이 사업가와 또 근로자들 입장에서는 집에서 해외여행을 안 가고 집에서 쉬더라도
내가 어떻게 소일하고 취미 생활을 만들고 진행하면서 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특히 이제 해외여행 쪽을 운영하시고 있는 그 여행사 업체들한테는 당분간은 그렇게 크게 호재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요쪽은 제가 저기 30대 때 공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독일 사례를 보면 월요병, 월요일을 오후 출근하고 금요병, 금요일 오전만 근무한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리듬, 생체 리듬으로 이제 근무 시간 단축의 효율성. 그래서 이게 삼성이 제일 먼저 받았거든요. 선진국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어려서부터 쉬는 법을 배우잖아요. 그렇죠. 초등학교 때도 어떻게 하면 쉬는 거다. 그러니까 쉬는 기간 동안에 내가 취미 생활을 하던 아니면 다른 어떤 뭐 봉사 생활을 하던 어떤 그 쉬는 그 법을 배워서 이렇게 운영이 잘 되는데 사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급속한 경제 성장을 하다 보니까 쉬는 법은 못 배웠어요. 저만 해도 못 배웠어요. 어떻게 쉬어야 되는 게 진짜 쉬는 건지 저만 해도 못 배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우리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이나 젊은 세대들이 배워야 될 사항 중에 하나. 주 50시간도 중요하지만 연봉이 줄어드니까 돈을 쓰지 않고도 어떻게 하면 쉴 수 있고 하는 것들을 좀 적극 정부 차원에서 우리 여행학교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여행학교에서 여행 상품의 질과 내용이 좀 깊어야 돼요. 예. 당연하죠. 예, 그 투자 대비 또는 그 효율성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해외여행은 가격이 비싸서 못 간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국내 쪽이라도.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는 이 서울 여기만 가지고도 사실은 뭐 당일이나 아니면 1박 2일 정도 여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없으니까 소위 얘기해서 호텔에서 1박 2일 하고 쉬는 어떤 그런 베케이션 프로그램들을 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안 하고도 서울이 갖고 있는 전통적인 역사라든가 문화가 있으니까 많이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여행업자들이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여행업자들이 개발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 건 저는 정부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어떻든 그 300인 이상 그 기업체에서 근로시간을 단축한다. 예. 방향성은 옳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여행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예. 여행은 종합예술이고 여행이야말로 뭐 진짜 단순하게 관광이라는 차원이 아닌데요. 네. 지금 31일 날 네. 한일 관계에 있어서 131구의 유해가 2기 섬에 지금 보관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근데 여행하고 이거랑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보실 수도 있지만 그 지금 일본에요 사찰 중에 일본의 사찰에 22,000유의 그 대한민국 예. 한국인들의 유골이 지금 보존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선 어떤 부서에서도 이 22,009의 유구에 대해서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뉴스를 접하면서 민간 단체가 지금 이제 교섭을 하고 132리의 유구를 이끼섬까지 저 사이타마에서부터 이끼섬까지 모시고 왔고요. 여기 이끼섬에서 이제 현해탄을 건너서 우리나라로 이제 모시고 와야 되는데 아직 특별한 어떤 대책이 없어서 지금 시민단체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여행의 한 패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이래서 이런 그 평화단체를 좀 여행학교도 여행학교지만 평화단체를 만들어서 이런 NGO 활동을 하는 국제적인 NGO 활동을 하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서 많은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고 정부나 기관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네. 열렸으면 합니다. 논의의 문제지만 이게 동양 사상과 이 불교의 지장 사상하고 연계되어 있고 잘 어떻게 보면 일본 불교가 발전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네네. 일본의 정신사와 잘 결합돼서 남의 유구도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을 일으켰지만 남의 나라 유구도 사찰에서 보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네. 이건 좀 참담한 이야기죠. 우리 정부를 탓하기 전에. 어떻든 이건 사상적 그 문명적 맥락이라고 보고 예. 예, 그 서하진 교장 선생님 이거 특별하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가 이제 홈쇼핑부터 출발했는데 정리를 좀 해주세요. 네. 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보면
여행에 관련된 거는 여행업을 진행하는 기업체나 네. 아니면 이 구매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사실은 다 뜻있고 좋은 거로 나가야 되는데 홈쇼핑이나 또 이런 것들은 너무 소위 얘기하는 상품의 질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업체들이 만들려면. 그게 가격은 낮아서 고객 소비자 입장에서 좋은 거로 하지만 끝내는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끝내는 좋은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삶의 질을 높일 수, 향상시킬 수 있는 큰 틀이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주 52시간이라는 네. 그 틀이 만들어졌으면 이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높여야 되는지 이런 것 또한 좀 구성을 여행 쪽이 됐든 아니면 체험이 됐든 네. 아니면 어떤 그런 상품들을 여행업체들이 좀 만들었으면 합니다. 물론 네. 이제 단순간에 만들어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정부기관이나 이제 각종 단체에서 많은 협조를 좀 해주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건 이제 담론이자 철학입니다. 예, 서진 교수님 마무리해 주세요. 뭐 저는 매주 이렇게 이제 조금씩 일반인들에게 이제 여행업계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씩 이렇게 노출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여행업계의 문제점을 내놓고 우리 소비자들이 여행객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방송으로 계속 좀 발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청소년 얘기 오늘 너무 많이 안 했어요. 청소년 다음 주에 하죠. 다음 주에 하죠. 화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할까요? 네, 고맙습니다. 여행이 미래다. 지원하자.